김도영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교통부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65세 퇴직 기술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현장을 떠났던 그가 다시 불려온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이 포기한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를 살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도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핵심 부품들은 이미 단종됐죠. 세계 최고의 AI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미션에 노년의 기술자는 왜 자신이 선택되었을까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바로 그와 20년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설계도 없이 손끝의 기억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인 기술자의 이야기, 그리고 기계를 고치며 깨진 가족의 관계까지 복원해낸 감동의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도영입니다. 올해 65살, 한평생 열차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죠. 20년 전까지는 KTX 차량 정비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현장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법이더군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통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김도영님, 미국에 중단된 고속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를 한국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거절했죠. 이미 그 세계와는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열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딸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침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리는 교통부 고속철도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MIT 교환연구원 출신의 똑똑한 아이였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참여하실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20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마. 짧게 대답했죠. 가족의 죽음 이후 도망치듯 현장을 떠났던 저를 세리는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프로젝트 첫날, 서울교통부 특별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회의 테이블 주위로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맨 끝에 세리가 앉아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국 수송청에서 온 에반 리처드슨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김도영 씨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카로운 말이었지만 틀리지 않았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버려진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지금 당장 고칠 수 있죠. 그날부터 우리 팀은 미국의 페가수스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중단된 이 프로젝트는 고속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려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기술적 결함으로 중단됐죠. 이제 한국이 이 프로젝트의 기술 시험국으로 선정되어 복원과 완성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설계도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화에 실패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핵심 부품들은 이미 단종되었죠. 실패하면 미국 수송청과의 계약은 종료되고 한국은 기술 파트너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백현우라는 젊은 AI 전문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인공지능이 없는 설계도 부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느끼지 못해요. 열차는 손끝으로 느끼는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열차의 곡선주행 구간에서 발생하는 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AI는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수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회의실에 남은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지난 20년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죠. 백현우가 좌절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수치가 정확한데 왜 진동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차는 숫자 이상의 것이야. 철길 위를 달리는 생명체와 같지.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자정이 넘어 모두 퇴근한 후 저는 혼자 남아 옛 프로젝트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손끝이 떨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20년 전 느꼈던 그 진동이 손끝에서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 느낌에 집중했어요. 진동의 파장, 리듬, 그리고 균형. 이건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종이와 연필을 들고 오직 기억만으로 설계를 재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선이 종이 위에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제 영혼의 일부였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책상 위에는 완전히 새로운 도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의 손끝이 느낀 진동의 해법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백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AI가 처음으로 진동 문제를 감지했습니다. 진동은 숫자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에서 온 여성 기술자 조앤 로웰이 저를 조용히 찾아왔어요. 김 선생님, 사실 페가수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한국 기술자와 협력해 개발한 겁니다.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그 기술자의 이름은요?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김 선생님의 옛 동료였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친구 박정환이었어요. 2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연구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소식이 끊겼던 친구였죠. 그 사람의 기억이 내 손에 남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며칠 후 백현우와 저는 또다시 방식의 차이로 충돌했습니다. 그는 AI의 정확성을, 저는 경험의 중요성을 주장했죠. 회의실은 언쟁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세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맞습니다. AI의 정확성과 아버지의 경험, 둘 다 필요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백현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손을 맞잡는 순간 세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기억도, 설계도, 책임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열차의 제어 시스템 회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AI는 경고만 반복했고 미국 측은 작업 포기를 권고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어요. 에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로의 방사선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제어실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리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세리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세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도망치지 마세요. 항상 위험한 곳으로 혼자 가셨잖아요. 20년 전에도 우리 가족 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세리가 저를 원망했던 진짜 이유를.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고 저 혼자만의 방식으로 도망쳤던 것을요.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야. 세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게 기술자의 본분이죠. 방진복을 입고 제어실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죠. 마지막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꼭 돌아오세요. 약속하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어실 안은 지옥 같았어요. 온도는 섭씨 50도가 넘었고 방사선 수치도 높았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복잡한 회로 사이를 헤쳐나갔어요. 김 선생님,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통신기 너머로 백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손끝의 감각만 믿고 하나씩 수리해 나갔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마침내 마지막 회로를 복구했습니다. 완료. 겨우 한마디를 뱉고 쓰러지듯 제어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세리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그저 그렇게 대답했죠. 그 순간 20년 동안의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시운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통제실에 모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5, 4, 3, 2, 1.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점점 속도를 올리면서요. 10분, 20분, 30분. 열차는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설계도 없이 재현한 열차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에반 감찰관이 말했어요. 정확히는 설계 없이 완성한 게 아니라 손이 설계한 겁니다. 그의 말에 기술팀 전원이 박수를 쳤고 조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다음 날 세리가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문을 열자 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차림이었죠. 아버지, 내일 첫 공식 운행이 있어요. 첫 탑승자로 아버지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세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옛 사진을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동생이 떠난 후 아버지도 떠나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함과 후회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타려고 했던 그 열차를 함께 타고 싶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아내와 어린 아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맑은 하늘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에 포기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순간이죠. 플랫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팀원들까지요. 에반이 우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인정해요.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소로 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조앤도 곁에 서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정환님께서도 오늘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나란히 열차에 올랐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우리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열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세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이 열차는 미국의 꿈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 만든 기적입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단풍나무들, 푸른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까지. 고향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요? 옆에 앉은 딸을 바라보니 그녀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어릴 적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복원한 것은 열차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관계였던 거죠. 기술은 언젠가 낡아질 테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영원히 남는 법이니까요. 열차가 속도를 높여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세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프로젝트는 같이 하실래요? 그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국이 포기한 꿈을 한국의 기술로,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이어가는 여정 말입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달렸고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기계보다 더 완벽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채로 말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기술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한국인의 손끝에는 참 많은 기억과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